이 챗GPT를 활용해서 생산성이 어떻게 높아지느냐와 관련한 MIT에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앞으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딱 하나는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공간을 오염시킬 거고요. 다양성이 없어집니다. 인터넷 공간은 실제와는 다른 어떤 공간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대표님,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네. 일반적인 뭐 사업에 대한 일을 할 때 네.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은 많아지고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서는 지금은 이제 처음 일의 시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시작은 되게 쉬워지는데 일을 끝맺음이 조금 더 번거로워지는 방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 챗GPT를 활용해서 생산성이 어떻게 높아지느냐와 관련한 MIT에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앞으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IT에서 사무직 근로자들 444명을 대상으로 챗GPT를 한쪽은 쓰게 하고 한쪽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존의 방식대로 일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증가하는지를 측정을 했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문서 작업하는 시간이 27분에서 17분인가 이렇게 한 37% 감소가 됐고 그리고 업무의 질도 높아졌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히 챗GPT를 활용하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사무직 근로자들의 그 문서 작업, 회사에서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세분화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랍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내는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는 초안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수정하고 세부 작성하는 그런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존 방법으로 그냥 기존 방식대로 일을 하시던 분들은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이고, 그리고 초안 작성에 시간이 되게 많이 들였어요. 그 다음에 세부 작성하는 데는 상당히 빠르게 그렇게 그 시간을 들였는데, 챗GPT를 사용한 그룹은 재미있게도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이 확 줄어들었고요. 초안 작성은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의 시작은 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부 작성하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도 늘어났어요. 앞으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실 지금까지는 일을 할 때 처음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처음이 되게 어려운데 처음 시작은 되게 쉬워질 거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자분들이 챗GPT를 활용을 해서 기사 쓰는 시간이 초반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되게 쉬워질 것인데 그런데 뒤에 끝마무리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할루시네이션 같은 걸 더 검수하고 수정하고 맥락에 맞게 이렇게 그 보정을 하고 이런 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식으로 돼서 그래서 이제 빨리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수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트렌드와 접목이 돼서 맞춤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 어떤 정책을 해서 그걸 고객들한테 일괄적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별로 맞춤화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는 하는 일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챗GPT를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또 코파일럿 같은 거를 활용해서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맞춤화 그런 추세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되게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일은 빨리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추세는 불가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일을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는 좀 뭐가 필요할까요? AI 시대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술은 AI가 대체합니다. 기술은 AI가 대체해서 사실 어떤 영역에서도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개발자들이 제일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딩을 워낙 잘해주니까 내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그쵸.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발자의 능력, 개발자의 하는 일을 이렇게 나눠보면 코딩 기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코딩 기술도 물론 당연히 필수고요. 다른 하나는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고객들이 우리 앱을 어떻게 편리하게 쓰는지를 기획하는, 이제 개발자분들은 그걸 기획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고연봉을 받는 개발자는 그런 쪽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그 AI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까지는 코딩을 배우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코딩 기술이 중심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는 AI가 대체해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들 경험을 설계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뱅킹 앱을 만들 때 뭐 계좌를 개설하는데 8번 터치 이내로 개설해서 만들어야 된다. 뭐 앱을 만들 때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도미노 피자 같은 앱에서 재주문하는 고객이 똑같은 주문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미노 피자 앱에 들어가서 똑같은 주문을 할 사람은 그냥 터치 한 번으로 지난번 주문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내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능을 이제 다른 앱에서 또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을 생각하는 능력, 그런 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앞으로는 각 전문가들이 더 부각을 받는 시대도 올 수도 있겠네요. 아, 맞아요. 이게 좋은 면이기도 하고 약간 안타까운 면이기도 한데요. AI 시대에 사실은 그러면은 그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 좀 있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AI는 어떤 보통 사람의 수준의 능력에는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신입사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네요. 현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늘리는 것은 그 현장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AI 툴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게 줄어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AI가 만들어낸 결과하고 현장에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걸 의도적으로 연습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걸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디지털 호기심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AI의 분석 결과와 현장의 차이를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 뭐 이런 것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저희가 오늘 AI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AI가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 맞는데 많은 분들이 그 뒷면을 또 우려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AI와 관련한 뭐 우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AI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문제는 저는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약간 낙관론자입니다. 과도기적인 문제로 물론 AI가 직장을 앗아가는, AI 때문에 직장을 잃는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잃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AI나 그런 신기술 때문에 새로운 직장은 많아지고 일자리는 많아질 겁니다. 그것도 물론 사실이에요. 근데 과도기에 희생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많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되게 좋게 만들 것 같아요. AI 기술을 활용하면 상당히 우리가 편리해지고 그런 건 분명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딱 하나는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나와서 인터넷에 생성형 AI로 만든 데이터가 인터넷 공간을 채울 거거든요. 이게 조만간 뭐 1, 2년 이내로 조만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페이크 뉴스, 뭐 AI로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 가짜 정보가 인터넷에 판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주 미미합니다. 페이크 뉴스 만드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AI로 만드는 건 멋있는 데이터를 만들죠. 멋있고 화려한 데이터, 환상적인 사진 만들어서 올리고 싶지 뭐 거짓말 만들어서 올리진 않잖아요. 근데 멋있는 데이터를 만들수록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인터넷 공간을 오염시킬 거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몇 개 들고 나왔는데요. AI가 만든 데이터가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오염시킬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한 5가지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 코끼리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을 가지고 AI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에서 생성해 놓은 사진이 오른쪽의 사진이에요. 근데 왼쪽 오른쪽 사진이 실제 사진은
뭐 큰 코끼리도 있고 색깔도 옅은 것도 있고 짙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클로즈업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되게 멋있긴 하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다양성이 없어집니다. 다양성이 없어지면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요건 다른 논문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 이게 바로 다양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모델이 붕괴되는지를 연구한 논문인데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 옥스포드의 꽃 데이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그 만든 모델로 꽃을 생성해 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저 맨 위쪽에 있는 것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아래로 갈수록 뭐냐면 생성형 데이터, 이 AI가 만든 데이터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모델에서 만든 데이터예요.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꽃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그러네요. 그냥 풀잎 색깔만 나오잖아요. 저건 실제로 꽃을 생성한 겁니다. 근데 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저 네 번째 단계까지 가면 모델이 붕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멋진 데이터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뭔가 모델이 훌륭한 모델이 되려면 멋진 것도 있어야 되지만 찌질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산뜻한 것도 있지만 흐릿한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낮이 밝은 걸 알려면 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양성이 없어지면 모델 자체가 가동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나온 그런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1년 정도 지나면 AI로 만든 데이터가 인터넷 공간의 50%를 차지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한 8, 90%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당장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인터넷 공간은 실제와는 다른 어떤 공간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합니다. 이렇게 그 AI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공간이 멋진 데이터로만 그렇게 뭐 넘쳐난다면 인터넷 공간은 현실을 그렇게 대변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과는 다른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좀 충격적인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이게 AI로 인해 현실 세상이 조금씩 지워질 수 있다. 그렇죠. 완전히 별개의 환상적인 세상이지만 실제 세상이 아닌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또 그 가상 세계가 더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린 친구들은 그게 정말 진짜일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지금 기존의 환경에 살아온 사람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런 것이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네. 앞으로 가상 세계가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 기업이 그 구글 제2의 구글이 돼서 구글보다 더 큰 회사가 되는 회사가 나오겠죠. 혹시 끝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AI에 대한 낙관론자입니다. 낙관론자니까 결국에는 AI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금 AI에 대해서 뭐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죠. 그리고 당장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좀 내 현실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 신기술은 문자였거든요. 그리스 시대 젊은이들이 문자를 이제 쓰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분은 문자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문자를 쓰고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젊은이들이 문자를 쓰면 그거는 자기의 참다운 지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 문자를 쓰지 말고 외워서 해라. 그래서 뭐 호모가 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거 그 10,000줄이 넘는 그런 시를 다 외우는 사람만이 진짜 지식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탓하고 그랬었는데요. 결국에는 문자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 인류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잖아요. 그거는 스마트폰이 나올 때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도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미국 대학에서 난리가 났죠.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생성형 AI가 글을 써주고 아마
실제로 미래 좀 시간이 지나가면 생성형 AI 때문에 글을 쓰지 않고 글을 뭐 생성을 해서 고치고 그런 식으로 그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사용하면서 또 AI를 사용하고 우리의 머리를 거기에 맞게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AI가 이렇게 나타나서 AI가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은 분명하니까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쓰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챗GPT나 바드나 또 클로버 X 같은 거 반드시 써보시면서 업무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병주 대표님 모시고 AI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봤는데 저로서도 사실 AI를 직접 써보기도 하고 공부해보기도 했지만 오늘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도 이러한 관점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AI 시대에 맞서서 여러분들께서도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한번 써보시면서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주역이 되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